너 지금 나를 이 집에서 내쫓으려는 거냐? 내쫓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모시는 거예요. 정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양원이 오히려 아버님한테는 닥쳐! 이만호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집에서 감히 누가 나한테 나가라고 해? 이 집은 내가 평생 지켜온 곳이야. 마당에서 벌어진 큰 소리에 이웃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도훈도 이제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아야 해요. 이기적! 내가 이기적이라고! 이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도훈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도 나이를 인정하시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자 간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옆집 김순자를 비롯해 여러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뭔 일이래? 아들이 아버지한테 소리치는 거 아냐?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동네 방송국 취재팀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역 뉴스 프로그램을 위해 동네 곳곳을 촬영하던 PD 박성훈과 카메라맨이었죠. 잠깐, 저기 좀 봐. 박성훈이 카메라맨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 상황 좀 이상하지 않아? 아버지,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도훈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만호는 더욱 완강했습니다. 이해! 내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는 걸! 쫓아내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미가 끼어들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내가 언제 불편하다고 했어! 이만호가 반박했습니다. 방송국 취재팀은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며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원래 동네의 정겨운 모습을 담으려고 나왔었는데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죠. 이거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 카메라맨이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70 넘은 나이에도 이만호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만큼은 아직 팔팔했죠. 작은 마당을 나서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하루 첫 일과였습니다. 오늘도 맑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밭으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이만호가 살고 있는 집은 그가 젊은 시절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모은 돈으로 장만한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마당 한편에는 텃밭이 있고 감나무 한 그루가 그늘을 만들어주는 정겨운 공간이었죠. 근처 이웃들과도 정이 깊어 아침이면 서로 안부를 묻고 김장철이면 함께 모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호 형님,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옆집 할머니 김순자가 빨래를 널며 인사를 건넵니다. 응, 순자야. 몸이 늙어도 습관은 못 고치겠어. 이만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대화가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죠. 김순자는 이만호보다 2살 적은 동갑내기였지만 서로를 형님 동생하며 지낸 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아, 그런데 형님, 요즘 이 동네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요? 김순자가 빨래를 개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가? 난 잘 모르겠는데. 이만호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최근 들어 땅값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거든요. 특히 손자들이 놀러오는 날이면 이만호의 얼굴에는 꽃이 폈습니다. 마당에서 연을 날리고 감나무 아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이었죠.
할아버지,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손자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질 때면 이만호는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손자인 민수는 올해 고등학생이 되었고 작은 손자 영수는 아직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두 손자 모두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죠. 할아버지, 이 집 정말 좋아요.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영수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말할 때면 이만호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들 이도훈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이만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집에 올 때마다 유독 집과 밭을 자세히 살펴보는 모습, 그리고 부동산 시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것이 신경 쓰였죠. 아버지, 요즘 이 동네 개발 얘기가 많던데요. 땅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도훈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만호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아들이니까 당연한 관심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훈의 눈빛에서 묘한 계산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도훈이 아내와 속삭이며 집안을 둘러보는 모습을 볼 때면 이만호는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만호는 혼자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나이 70이 넘었지만 아직 마음은 젊은데 자식들 눈엔 나는 이제 짐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은 아닌지 하는 씁쓸함이 밀려왔죠.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시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 하루 종일 큰 소리로 생선을 팔고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 시절. 그때는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도훈이 대학에 갈 때도 결혼할 때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죠. 그래도 이만호는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정다운 인사를 나누며 손자들이 오면 온 마음으로 사랑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이 작은 터전에서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텃밭에서 기른 상추와 토마토를 이웃들과 나눠 먹고 감나무에서 딴 감을 손자들과 함께 먹는 그런 소박한 행복이 이만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가족 간의 미묘한 긴장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만호 자신도 모르게 말입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도훈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단골 술집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몇 잔을 마신 뒤 얼굴이 붉어진 도훈은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죠. 야, 너희들도 부모님 재산 생각해 본 적 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동료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동네가 말이야. 도훈은 소주잔을 돌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개발 바람이 불어서 땅값이 엄청 올랐거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땅만 있으면 빌딩 하나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동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와, 그럼 대박이네. 부럽다, 진짜. 문제는 아버지가 아직 팔팔하시다는 거야. 도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7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밥 가꾸시고 집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셔. 솔직히 나이도 있으시니까 편안한 곳으로 모시는 게 좋을 텐데. 동료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나이 드신 분들은 요양원이 더 안전하잖아. 술 기운이 돌면서 도훈의 속내가 점점 더 솔직해졌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 성격이 워낙 고집이 세셔서 말이야. 뭘 해드리려고 해도 괜찮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러시거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지 않나?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언제까지 그 집에 계실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었죠. 만약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시기라도 한다면 그때 가서 집을 처리하기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화는 도훈의 아내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훈은 아내 정미에게 오늘 있었던 술자리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도 아버지 걱정이 되긴 해. 혼자 계시기엔 너무 외로우실 것 같고, 정미도 남편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정미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참에 아버님을 모시고 우리가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부부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점점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도훈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주말 오후 이만호가 마당에서 감나무 밑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무슨 이야기인데? 이만호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요즘 아버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혼자 계시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요. 무슨 소리야? 나 아직 팔팔해. 이만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나이가 있으시니까 당연히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좀 더 편안한 곳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이만호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한 곳이 어디 말이냐? 요양원이요. 요즘 시설도 좋고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아버지한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도훈의 말이 끝나자 이만호의 얼굴이 확연히 어두워졌습니다. 요양원? 이만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지금 나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도훈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만호는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뜻 아니야? 이만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아버지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도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요. 위험? 내가 70년을 살아왔는데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이만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지켜온 곳이야. 내가 죽어야 니들 몫이야.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도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훈은 아내와 함께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세요. 아무리 좋게 말씀드려도 들으려 하지 않으시고 정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가족 간의 은밀한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각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죠. 이만호는 자신의 터전을 지키려 했고 도훈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갈등만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도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한 끝에 이번에는 좀 더 강경한 방법을 사용해 보기로 마음먹었죠. 어차피 좋은 말로는 아버지가 들으려 하지 않으니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도우는 아내 정미와 함께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와서 이만호가 아직 밭일을 하고 있을 때였죠. 아버지, 오늘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또 무슨 소리야? 이만호가 호미를 든 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훈은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걸 좀 보세요. 근처 요양원들을 알아봤는데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여기 사진도 있고요. 이만호는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관심 없다고 했잖아. 아버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나이를 생각해서라도. 도훈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정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희도 걱정이 많아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너희들은 왜 자꾸 나를 무능력한 사람 취급하는 거야? 이만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아직 정정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하지만 도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만약에 갑자기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왜 미리 걱정이야? 이만호가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도훈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더 이상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결정을 내려야 해요. 그 순간 이만호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결정? 누가 뭘 결정한다는 거야? 아버지를 좋은 곳으로 모시고 이 집은 정리하는 거예요. 도훈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뭐? 이만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지금 나를 이 집에서 내쫓으려는 거냐? 내쫓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모시는 거예요. 정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양원이 오히려 아버님한테는 닥쳐. 이만호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집에서 감히 누가 나한테 나가라고 해? 이 집은 내가 평생 지켜온 곳이야. 마당에서 벌어진 큰 소리에 이웃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도훈도 이제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아야 해요? 이기적? 내가 이기적이라고? 이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도훈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도 나이를 인정하시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자 간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옆집 김순자를 비롯해 여러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뭔 일이래? 아들이 아버지한테 소리치는 거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동네 방송국 취재팀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역 뉴스 프로그램을 위해 동네 곳곳을 촬영하던 PD 박성훈과 카메라맨이었죠. 잠깐 저기 좀 봐. 박성훈이 카메라맨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 상황 좀 이상하지 않아? 아버지,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도훈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만호는 더욱 완강했습니다. 이해? 내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는 걸? 쫓아내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미가 끼어들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내가 언제 불편하다고 했어? 이만호가 반박했습니다. 방송국 취재팀은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며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원래 동네의 정겨운 모습을 담으려고 나왔었는데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죠. 이거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 카메라맨이 속삭였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도훈이 지쳐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만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내 목숨과 같은 거야. 내가 죽어야 니들 차지가 되는 거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안 돼. 이 말에 도훈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도훈이 갑자기 이만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뭐? 이만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가라고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도훈이 아버지를 마당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이만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 충격적인 장면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아들이 70 넘은 아버지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모습, 그리고 그에 맞서는 노인의 절망적인 모습이 생생하게 녹화되었죠. 방송국 취재팀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지만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해. 이웃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제서야 도훈과 정민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카메라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죠. 방송국 카메라에 모든 것이 찍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도훈은 당황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취재팀은 예상치 못한 장면을 포착한 것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있었죠. PD 박성우는 이것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담고 있는 소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도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나왔죠. 아버지, 이제 정말 결정하세요. 스스로 나가실 건지 아니면 저희가 모셔드릴 건지. 정미도 남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만호는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며느리 정미가 아버님, 이제 그만 집을 정리하세요라고 말했을 때 이만호의 가슴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껴온 며느리마저 남편 편을 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미야. 이만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너마저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정미는 잠깐 망설였지만 남편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하지만 이게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내가 일생 지켜온 집인데 이토록 모질게 등을 돌리다니. 이만호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가족들이 하나둘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손수 키워온 며느리마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죠. 그럼 나는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만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훌륭하고 아버지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도훈이 다시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만호에게는 그 모든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방송국 취재팀은 이 모든 과정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특히 이만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집을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짐을 꾸리라고 재촉하는 아들 내외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담았죠. PD 박성우는 이것이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런 아들이 어디 있어? 아버지를 저렇게 대하다니. 요즘 세상이 참 무섭다니까. 김순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만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만호 형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이만호는 대답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도훈은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 끝까지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안으로 짐 정리하세요. 내일 요양원으로 모셔드릴게요. 이만호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다. 이만호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내가 짐을 싸겠다. 이 말을 한 후 이만호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집안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남의 것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메어왔죠. 방에서 혼자 짐을 꾸리는 이만호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아내가 남긴 물건들, 손자들이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들,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카메라는 이런 이만호의 모습까지 포착했습니다. 작은 트렁크에 옷가지 몇 벌과 소중한 물건들을 넣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작별 인사를 하는 듯한 모습까지 말이죠. 이 장면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 아픔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몇 시간 후 이만호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훈이 차를 가져왔고 정민은 조급하게 이만호를 재촉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가셔야 해요. 이만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을 돌아봤습니다. 감나무, 텃밭, 작은 마당. 모든 것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갑자기 손자 영수가 뛰어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영수는 할아버지가 짐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이만호는 손자를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수야, 할아버지는 잠깐 다른 곳에 가야 한단다. 이만호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언제 돌아오세요? 영수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이만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 과연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저도 같이 갈래요. 영수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순간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별 장면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죠. 도훈도 잠깐 마음이 흔들렸지만 정미가 자, 이제 정말 가야 해요라고 재촉했습니다. 이만호는 손자를 꼭 안아주고 나서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집의 모습, 이웃들의 걱정스러운 얼굴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드는 손자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이만호의 눈에 마지막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차가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참 안 됐다, 만호 형님. 김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방송국 취재팀도 이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촬영했고 이것이 곧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이만호는 낯선 요양원에서 첫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자신의 집이 아닌 차갑고 낯선 공간에서 말이죠. 눈물 속에서 집을 떠나는 이만호의 모습은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곧 전국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방송국에서는 매주 방영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우리 이웃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PD 박성우는 지난주에 촬영한 이만호 가족의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이 장면들이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그대로 내보내도 될까요? 편집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면에는 도훈이 아버지를 집에서 내보내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잠깐 고민했지만
이것이 사회에 던져야 할 메시지라고 확신했습니다. 네, 이건 꼭 알려야 할 이야기예요. 다만 신중하게 편집합시다. 방송국은 이 이야기에 아들이 아버지를 내쫓는 장면, 한국 사회의 단면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노인 문제와 가족 해체 현상을 다루는 특집 프로그램의 일부로 구성한 것이었죠. 편집팀은 가장 충격적인 장면들을 골라 약 10분 분량으로 편집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된 것은 수요일 저녁 황금 시간대였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하고 있었죠. 화면에 나타난 첫 장면은 평화로운 동네의 모습이었지만 곧이어 나타난 것은 충격적인 부자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이야기는 한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화면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70대 아버지와 40대 아들 사이에 벌어진 이 사건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노인 문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이만호가 마당에서 도훈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도훈이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라고 소리치며 이만호를 밀어내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정미가 아버님, 이제 그만 집을 정리하세요라고 말하는 장면도 그대로 방영되었죠.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이만호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손자 영수가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라고 물으며 울먹이는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카메라는 이만호의 떨리는 손과 눈물 글썽한 눈빛까지 생생하게 포착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시청자들의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게시판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가득한 댓글들이 올라왔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저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눈물이 안 멈춰져요. 저 할아버지가 얼마나 서러우실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영상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아버지 내쫓는 아들 봤는데 진짜 충격적이다. 저 아들 정체가 뭐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며느리도 똑같네. 정말 몰인정해 등의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영상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공유하며 분노를 표출했죠. 이런 자식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병드는 거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저렇게 대하다니. 정말 화가 난다 같은 반응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은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다가 도훈을 보면 급히 입을 다물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훈아, 같은 팀 동료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어젯밤 방송 봤어? 도훈은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방송 말이에요? 너 아버지 일 말이야. 방송에 나왔던데.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급히 회사 컴퓨터로 관련 영상을 검색해 봤더니 자신이 아버지와 다툰 장면이 고스란히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수십만 회를 넘어서고 있었고 댓글들은 대부분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죠. 이게 뭐야? 도훈이 당황하며 영상을 봤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밀어내는 모습, 정미가 차갑게 말하는 모습, 그리고 이만호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떠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편집되어 더욱 충격적으로 보였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도훈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이 방송에 나온 그 아들이래 자기 아버지를 저렇게 대하다니. 정말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등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하루 종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녀야 했죠.
더 심각한 것은 회사 임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인사부장이 도훈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훈 씨, 요즘 회사 이미지가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일로 화제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암묵적으로 조용히 하라는 경고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훈은 정미와 함께 인터넷 댓글들을 확인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 대부분이 그들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죠. 저런 자식들 때문에 세상이 각박해지는 거다. 부모 은혜를 저렇게 저버리다니. 정말 치가 떨린다 등등. 정미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조차 정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죠. 정미 언니, 혹시 그 방송 속 사람이 하며 조심스럽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들의 신상을 파헤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저몰인정한 아들 누구야? 회사는 어디 다니는지 알아보자 등의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실제로 수소문에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은 도훈과 정미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방송 하나로 인해 그들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죠. 여론의 비난은 도훈을 향해 비정하게 쏟아졌고 회사에서도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은 며칠 동안 여론의 비난을 견디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아 두려웠죠. 무엇보다 손자들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훈은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할아버지 이야기하면서 놀려요. 큰 손자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언제 집에 오세요? 작은 손자 영수도 계속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 앞에서 도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주말 도훈은 마침내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에서 도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화가 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뒤섞여 있었죠. 과연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해 주실까 그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도훈은 아버지를 찾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이만호는 요양원 뒤편의 작은 텃밭에서 혼자 쪼그리고 앉아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죠. 평생 자신의 밭을 가꾸던 아버지가 이제는 남의 땅에서 조그만 텃밭을 가꾸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아버지, 도훈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만호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고개를 숙이고 풀을 뽑을 뿐이었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만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도훈은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도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욕심? 이만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욕심 말이냐? 아버지 집과 땅.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너무 현실적인 것만 생각했어요. 도훈이 고백했습니다. 이만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다. 이만호가 묵묵히 밭을 가꾸며 말했습니다. 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 내가 언제 죽을까? 집은 언제 정리할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걸. 도훈은 아버지의 말에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땅보다 귀한 건 피부치다. 이만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넌 그걸 잊었다. 돈과 재산보다 소중한 게 가족인데 넌 그 순서를 바꿔놨어. 이 말을 들은 도훈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등 뒤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도훈이 아버지의 등에 기대며 울었습니다. 40년을 살아오면서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죠.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만호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 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상처는 깊었습니다. 울어서 되는 일이냐? 이만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도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만호가 반문했습니다. 전국 사람들이 다 봤는데 이제 와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방송으로 인한 상처가 이만호에게도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거야 제가 해결하겠어요. 방송국에도 가서 사정하고 사과 방송도 요청하고 도훈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 마음이 바뀔까? 한번 실망한 마음이 그렇게 쉽게 돌아올까?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 찾아올 거예요. 도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만호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조금은 놀랐습니다. 예전에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던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손자들이 계속 할아버지를 찾아요. 영수는 매일 울면서 할아버지 언제 오냐고 물어봐요. 도훈이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만호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손자들에 대한 그리움은 이만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아이들이 뭔 죄가 있겠어. 이만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갈라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도훈이 호소했습니다. 이만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쉽게 용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전국에 자신의 처참한 모습이 알려진 상황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제가 계속 찾아올게요. 그리고 방송국에도 가서 진실을 말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도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날 도훈은 요양원에서 아버지와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과거 이야기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이만호가 당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부자 사이에 얼어붙었던 관계에는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이 아버지를 찾아간 지 일주일 후 가족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도훈의 아내 정미 그리고 두 손자까지 모두 요양원으로 향했죠. 이번에는 정식으로 가족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일을 결정하자는 도훈의 제안이었습니다. 요양원 상담실에서 열린 가족회의는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만호는 의자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고 도훈과 정민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를 보자 반가워했지만 어른들의 진지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도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큰 잘못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도훈은 평소와 달리 매우 진중한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도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정미와 손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집에서 내보내려 했던 것,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오신 집과 땅을 탐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만호는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났던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죠. 일어나라. 이만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정미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저도 사과드려야 할 말이 있어요. 정미 역시 시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때 아버님께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드린 것,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정미의 목소리에도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만호는 며느리의 사과를 받으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정미의 말이 가장 큰 상처였거든요. 아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며느리마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정미야. 이만호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너는 왜 그런 말을 했냐? 나한테 뭔 불만이라도 있었냐? 정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남편 말에 휩쓸려서 제 생각 없이 행동했어요. 할아버지. 그때 작은 손자 영수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언제 와요? 저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영수의 천진한 말에 이만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큰 손자 민수도 할아버지 옆으로 왔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들이 할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자꾸 물어봐요. 할아버지가 계시던 집에 가면 너무 조용해서 무서워요. 손자들의 말에 이만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뭔 죄가 있겠어. 이만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도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해요. 도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용서를 빌 대상은 나 하나가 아니다. 이만호가 도훈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이웃, 국민 모두에게 무릎 꿇어라.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는지 알아야 해. 이 말을 들은 도훈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만호가 물었습니다. 방송국에 연락해서 정식으로 사과 방송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분들께도 직접 찾아가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요양원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니 방송국 취재팀이 와 있었습니다. 지난번 방송 이후 후속 취재를 위해 온 것이었죠. PD 박성우는 이 가족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방송팀이 와 있네요. 정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훈은 잠깐 망설였지만 이것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어떨까요? 이만호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자신의 치욕적인 모습이 전국에 방영되었으니 이번에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좋다. 가자. 이만호가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함께 요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취재팀은 이들의 등장에 놀랐지만 곧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도훈은 카메라 앞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네 이웃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도훈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제 아버지를 집에서 내보내려 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재산에 눈이 멀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대한 것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이 모든 장면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아들의 모습, 그리고 복잡한 표정으로 이를 지켜보는 이만호의 모습까지 말이죠. 이 장면 역시 곧 전국에 방영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의 가족회의와 공개 사과는 이들 가족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비록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도훈의 공개 사과가 방송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훈이 매주 요양원을 찾아가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죠. 이만호 역시 마음의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컸지만 도훈이 꾸준히 찾아와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족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화창한 봄날, 이만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양원 생활도 나름 편안했지만 역시 자신의 집만큼 소중한 곳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담은 결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도훈아,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이만호가 아들을 요양원으로 불렀습니다. 도훈은 평소보다 진지한 아버지의 목소리에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집에 있는 작은 밭말이야. 이만호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밭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려고 한다. 도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요? 이 땅은 내 자식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이만호의 이 결정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진정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아버지, 도훈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물론 집은 그대로 두고 우리 가족이 함께 살 거다. 이만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밭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가꿀 수 있게 하고 싶어.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와서 함께 농사 짓고 수확물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말이야. 이 소식이 동네에 알려지자 이웃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만호 형님이 정말 대단하시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우리도 도와드려야겠어. 등의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김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만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이 소식을 접하고 후속 취재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나눔의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PD 박성우는 이것이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 온 가족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가 집에 오신다며 하루 종일 들떠 있었죠. 할아버지, 정말 이제 집에 계시는 거예요? 영수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어디 가겠니? 집에 도착했을 때 동네 이웃들이 모두 나와서 이만호를 맞아주었습니다. 만호 형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정겨운 인사들이 오갔습니다. 이만호는 이런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역시 고향이 최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식사에 손자들은 신이 났고
도훈과 정미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부터 또 같이 밥 갖고요. 민수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밭은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함께 가꾸는 거야. 이만호가 손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더 재미있겠다. 영수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이만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는 이들 가족의 후일담을 다룬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갈등과 상처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화해와 나눔으로 끝났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내용이었죠.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런 할아버지가 계셔서 우리 사회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아들분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우리도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등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몇 개월 후 이만호의 밭은 정말로 동네 사람들이 함께 가꾸는 공동체 텃밭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와서 함께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나눠 가지며 서로 안부를 묻는 따뜻한 공간이 된 것이죠. 도훈도 변했습니다. 주말이면 아버지와 함께 밭일을 하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재산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이웃과의 정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죠. 어느 저녁 이만호는 마당에서 손자들과 함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한 장면이 단순한 가족사의 기록을 넘어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는 것을 말이죠. 갈등과 상처가 있었지만 결국 사랑과 이해로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족 이제 계속 함께 있는 거죠? 영수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만호가 손자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마당을 스치며 지나갔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동네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